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수도권 서부권 바람은 불어올 것인가 라고 그래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이제 그린벨트 197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하면 투자에 대한 실패를 잘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린벨트에서는 집단지구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접지역, 바로 집단 취락지구 저 주변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훼손지 그 복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지 같은 경우 뭐 300, 4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평당 가격으로. 그럼 최근에 이것이 일어난 일이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에 그린벨트에다 투자했다라 그러면 바보 같은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로 뭐냐, 이제 올라갈 시점이 되니까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몇 배씩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투자가 예를 들어서 과거서부터 유행을 했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람이 부는 평택에 투자를 했다. 그럼 평택에 투자를 해서 승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저께 답사를 모시고 이 서부권 쪽을 갔다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양주로 해서 이제 파주로 해서 고양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쭉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투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그린벨트의 투자에 대한 시점이 언제냐, 요 타이밍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최근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시국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 저 답사를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에 패키지로 돼 있는 걸 했더니 약 7, 8년 전 정도에 강의하신 내용에 평택에 대한 강의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을 그 당시에 들어갔으면 7, 8년 전 이전, 5, 6년 이전, 3, 4년 전에 들어갔으면은 상당한 재테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평택이 땅값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상승률이 있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파트에서 미래가치,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아파트에 무슨 미래가치예요? 아파트 평가할 땐 현재가치예요. 땅은 어떻게 되냐?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면 땅을 투자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땅 하나 가지고 필요한 게 지역의 미래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바로 투자에 대해서, 땅에 대한 투자에서는 지역의 미래가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미래가치는 서부권이다. 이것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서북 쪽에 민통선을 가든 양주를 가든 연천을 가든 동두천을 가든 아니면은 포천을 가든 가라고 그랬지 않냐?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저께도 이제 근한 뭐 30명이 버스 한 대로 이제 갔습니다만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걸라. 그러면은 예전에 10년 전에 평택을 저희 대학이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은 정확하게 2004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에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직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평택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역 가치를 보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서부권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명색이 전문가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는 그 지역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도권 서부권에 과연 바람은 불어오고 있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김정은이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2000년대 초에 평택을 강의했을 때 바로 고개만 끄덕거리셨죠. 근데 그런데 때가 됐다 이거요. 근데 지금의 때가 된 게 어디입니까? 피크가 올라갔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린벨트 마찬가지야. 설명을 드렸죠. 수도권의 미래같이 남쪽이 최고인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서쪽이 최고인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동쪽인 거예요. 그럼 북쪽은 영원히 안 올라가냐? 그린벨트가 지금 얘기한 인기를 끌듯이 지금 타이밍이 됐다 이러는 게, 그 타이밍을 저는 전혀 김정은이 때문이라고 그 얘기 안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게 고속도로 철도입니다. 북쪽의 고속도로 철도, 옛날에 보통 얘기한 쌍팔년대 놓은 저 서울서 신의주 가는 그 경의선, 그 다음에 원산 가는 경원선, 경원선 죄송합니다. 경원선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된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 이거 3개 외에 고속도로 있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거 뭐냐, 요 지역에 나와 있는 거 뭐냐, 바로 요 지역에 외곽순환 고속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개통된 포천 구리 고속도로를 빼놓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빼놓고 나면은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 놓은 철도 빼놓고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 구간이 어디냐? 수도권의 북쪽 구간이에요. 남쪽 구간에는 그냥 제가 이미 들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아. 저도 모르는 노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와 하나도 없었던 동네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리에서 포천까지, 이것이 세종시까지 가기 때문에 세종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부터 문산까지 가는데 공사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익산까지 가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거에서 광명시로 해서 안양시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평택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익산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인데, 최근에 자꾸 이게 2개뿐이 없어. 그 다음에 최근에 철도가 하나,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복선철도가 연천까지 개통되는 거예요. 이제 5,000년 만에 처음 고속도로가 생기고 처음 철도가 생기는 데라고 보는 게 수도권 북부권이에요. 수도권 북부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희 제자들 보고, 난 내일 저 녹화하는데 이제 DMZ나 이런 데 얘기한다고 했더니 우리 제자들 보내죠. 교수님 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투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송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CCL입니다. 이것이 DMZ 밑에 얼마든지 출입증 가지고 영농을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데 있는 농지가 며칠 전에 3일 전만 해도 저희 제자들 8명이 들어가서 7명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17,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경매로 보통 50,000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여기는 인생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네들이 지금 웬만한 지역에 가서 들어간 돈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에 사는 가격이야. 이 가격 사라 라고 해놨어요. 보통 4대1, 5대1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뢰 심어져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북서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저희들이 어저께 답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제가 한 번에서 2번 더 시청자 여러분인데, 이미 한 번이 30명이 꽉 차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분명하게 또 꽉 찹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장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도는 거는 코스를 봐보세요. 답사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땅으로 유명하다라고 우리는 분의 카페에 들어가셔서 봐보면은, 뭐 특정 지역 얘기하면 이름이 나올 테니까 얘기 안 합니다. 가서 땅 찍어놓고 얘기하죠. 이 땅은 얼마짜리요?
저 그렇게 답사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세면은 어느 쪽이 뜰 거다. 현재의 가치는 현재 중개업소에서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이 정도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답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또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덕은동에 가면 가양지구 건너편이죠. 가양대교 바로 건너편에 가면은 덕은지구에 옛날에 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땅, 보통 얘기하는 이주자 택지, 보통 얘기하는 용마루 가격이다라고 그러는 거에 의한 택지 조성하는 땅값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덕은지구에 가면은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제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를 했더니 교수님 오시지 마세요. 왜냐? 매물이 없는데 오시면 뭘 하냐 이거예요. 여기 얼마로 내가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놨더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1,000만 원은 넘지? 그랬더니 당연히 넘죠. 아직은 2,000만 원은 안 되죠. 그럼 2,000만 원을 내놓을 사람 있어? 교수님 같으면 2,000만 원 내놓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내놓습니다. 왜 내놔요 그거를? 2,000만 원 산다. 몰라, 혹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나한테 한 3, 4천만 원 준다라면 내 생각을 해보마.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덕은 공공주택지구에 바로 뭐냐면은 덕은 농협이 있습니다. 그 일대 한번 가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 강북권에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여기로 가서 교외선을 탐사를 했어요. 자, 교외선은 이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서울이라고 봤을 때 철도가 놓입니다. 고속도로에 연결을 하는 것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인 것처럼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GTX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하철, 보통 얘기한 도시철도예요. 도시철도와 철도를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외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부의 철도 5개년 사업에서는 바로 교외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서 교외선 봐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당 있는 데 가면 원능력 있어요. 그 다음에 옆면 삼능력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곡역 있죠. 대곡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사까지 지금 철도 놓고 있죠. 이게 교외선이에요. 연결하는 선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가서 봐라. 기존에 있는 여기 철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양주 IC와 법원 IC 앞으로 뜰 지역이 어딘다. 이걸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서울문산 고속도로에서 자, 산업단지 보통 얘기한 LG 필립스죠. 여기서부터 해서 월롱으로 해서 설문으로 해서 사리연동까지 여기 이제 식사지구, 고향의 식사지구가 됩니다. 이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몇 개를 보는 거야? 자, 가장 우리가 주택산업에서 이제 대세인 게 바로 공공주택지구 옛날 보금자리인데 이제는 LH에서 개발하던 대규모의 사용-수용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그게 없어졌죠. 이제는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 아닙니까? 환지를 배워라 라고 그래가지고 환지서부터 이게 전부 땅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수도권에서 이제 도시정비 사업, 그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환지 사업으로 간다. 환지 사업으로 가면 이 환지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보면서 이 지역의 물건보다는 지금 얘기한 지역의 가치, 앞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IC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존 도로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책자입니다. 이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이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 책 가격만 해도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6개 시군인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 의정부, 연천까지 6개 시군에 약 400쪽 정도, 410 몇 쪽인가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여러분 이게 PPT 화면 한 장이죠. 이게 400쪽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를 총망라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 가지고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 순간을 어떻게 볼 건지. 지금 여기에 나온다. 서울시가 있고 이것이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사실은 가면서 이 주변을 뺑 도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98번 지방도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하도 중요하니까 지원을 해서 국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나 이런 거 대학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는 98번 도로를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을 도는 도로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여파가 남쪽은 다 알아요. 남쪽도 나중에 이제 한번 평택 여기 답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나 앞으로 소액 가지고 들어갈 때는 북쪽이다 이거야. 아까 얘기한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 동네. 이제 바로 고속도로와 철도. 여러분 고향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같으면 고속도로 철도 다 있죠. 수도권 미안하지만 북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해야 제2 순환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고속도로 어디 있어요? 최근에 개통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이게. 여기는 50km예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도 지금 얘기하는 50km가 아니고 여기는 35km입니다. 똑같이 인터체인지가 10개예요. 간단하게 하면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에는 평균으로 얘기하면 5km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3.5km당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특색으로 보셨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의 조언이 이런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개의 고속도로 지금 얘기한 IC 인터체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퍼져가는 고속도로예요. 주변이 바로 뭐냐면은 저 대부분들이 신도시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토평지구서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또 발표됐죠. 포천의 송우지구까지, 송우리까지. 밀락지구서부터 그 유명한 별내지구서부터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약 5km마다 IC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발 압력이 여기는 퍼져나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와 대칭이 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이 같은 10개, 35km에 10개의 똑같은 IC가 나오는데 이거는 3.5km당 나옵니다. 맨 아래에는 상암의 덕은지구, 그래서 덕은동을 한번 들려본 거예요. 덕은지구서부터 해서 맨 위는 문산에 있는 내포 IC까지 해서 10개가 나오는데 지금 10개가 3.5km당 이제 평균 약 4km당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을 빼놔 버리니까. 구리 포천도 마찬가지고. 아셨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의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다 붉은색으로 칠해놨어요. 요건 이제 고양시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고 그러는데 요 지역은 저기 아랫부분이고, 물론 여기 고양시와 설문IC도 이제 고양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푸른색은 바로 뭐냐면은 파주시 관례가 되는데, 요거를 제가 고양IC와 파주IC, 저 지금 얘기하는 밑에 있는 사련IC로 해서 바로 이제 두 개의 대칭되는 것 때문에 제가 나눠놨어요. 이 고속도로의 특장점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개발 압력이 안으로 밀려듭니다. 다시 한번 아까에 있는 구리 포천은 신도시 쪽으로 주변에 택지 개발 쪽으로 퍼져나가는, 소위 말해서 디스퍼션이라고 그러죠. 디스퍼션이 되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클러스터, 집적 현상이 나옵니다. 어디로? 고속도로 IC로 집적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이 주변 지역은 3.5km당 지금 인터체인지가 하나 나오는 건 주변이 대부분이 공장이나 창고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LG 필립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설문동, 상지, 성리, 상지석동 모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엄청난 중소규모의 공장. 세 번째는 여러분 LG 필립스가 있죠. 이와 같이 또 네 번째는 문산에 가면 당동산단과 그 다음에 선유산산 약 50만 평 규모입니다. 주변은 바로 뭐냐면 산업 물량이 왕창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 여기는 모이는 기능이 있어요. 저 구리포천은 어떻게 되냐? 디스퍼션에서 퍼져나가는 절. 이거에서 땅을 분석하셔야지. 우리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십니까? 고속도로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기능을 갖다가 점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해서 뺑 도는데, 제가 요거는 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냐면은, 제가 끌고 있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 보통 저는 NGO라는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 NGO 단체가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는 NGO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요.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비영리 단체를 걸고 있는데, 그것이 황막사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황막사가 있으니까 이걸 또 황박사라고 그러죠. 박사가 아니고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1999년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중국의 그 사막 지역에 들어가서 황사 때문에 나무를 심는, 최근에 봄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를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부자가 됐고,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여력을 몰아서, 자, 앞으로 대한민국에 먹거리가 생길 나라가 어디냐? 베트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차후에 어디냐?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미얀마를 공략하겠다라고. 그래서 2012년서부터 미얀마에다 학교도 지어주고 코미소라고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한국의 인기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 알지만은 바로 그 기금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개발축 어떻게 분석할까? 답사 한번 같이 다녀오세요. 이게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한 6, 7분뿐이 안 될 겁니다. 많이 안 옵니다. 6, 7명이고, 이 방송을 보고 혹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인 25일 다음에 토요일 날이 얼마가 되네? 3월 며칠 날이 되겠는데, 이때 토요일 날 한번 인원이 넘쳐나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책자 자료와 함께 도면이 6개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면은 다 있어요. 다시 한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아까 다닌 도면 다 있습니다. 다 드리고 중점 지역으로 분석할 지역의 도면까지 드려요. 도면하고 책값만 해도 여기 다녀오는 비용 30만 원을 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한 개 지역에 인터체인지 하나만 구하려고 해도 3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지역에 15군데 지역에 자료를 총망라해서 나가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남는 수익금은 NGO가 아닌 비영리 단체 황사 막는 사람들, 여기 나오죠. 황사 막는 사람들로 하는데, 지금 인원이 가서 한 7분만 해서 모시고, 인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냥 한 10여 분만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도 설명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와 같은 해설과 개발 계획을 총망라해 있는 약 410쪽 정도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